전 세계 농구 리그의 최고봉인 NBA는 신들의 전쟁터라 불릴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운동 능력과 피지컬이 우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에 유독 동양인들에게만 오랫동안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태생적으로 신체 조건이 열세하다며 동양인의 한계를 운운했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살인적인 스케줄 등 여러모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아 모두가 NBA 도전을 꺼려했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2명 정도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래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도전에 냅다 몸을 던졌던 한 동양인 NBA 선수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와타나베 유타. 별달리 특별한 거 없는 순수 혈통으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시아권 사이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했을 뿐더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뒤늦게 미국 무대를 밟은 아주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정말 말 그대로 맨땅의 헤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도 응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외로운 여정을 그는 자신의 꿈 하나만을 믿고 끝까지 걸어나갔는데, 대체 유타는 어떻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NBA 진출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나베 유타는 1994년 일본 가가오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두 분 다 농구 선수 출신이었기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농구를 6살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농구에 흠뻑 빠져 살았는데, 심지어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스스로 NBA 경기를 챙겨보기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8살 때부터 미국 무대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허나 당시 이는 그저 누구나 바랄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소망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한 계기로 인해 NBA 선수가 되겠다라는 진지한 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타부세 유타라는 선수가 일본인 최초로 NBA에 입성했다는 소식이며,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던 그의 데뷔전은 당시 10살이었던 와타나베 유타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포부를 가족에게 말한 유타는 그날부로 아버지의 지도 아래 매일 달리기 10km와 1000개의 슈팅 연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는 농구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면 중1 때 키가 고작 160c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버지가 190cm에 어머니가 177cm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으니 참으로 난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160에 불과했던 그의 키는 놀랍게도 1년 동안 14cm나 자랐고, 거기서 계속 폭풍 성장하여 2년 뒤인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195c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아버지와의 훈련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기에 실력 또한 키와 더불어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이뤘으며, 덕분에 그는 신입생 때부터 벌써 농구부 주전 자리를 끌쳤습니다. 게다가 18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에도 뽑혔고, 2학년으로 진학하고 나서는 곧바로 성인 대표팀에 승선하였으며, 이때 그의 나이는 일본 농구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유타는 유망주들 사이에서 가장 으뜸이었고, 학교에서의 경기 성적 역시도 무척 대단했는데요. 인구가 적은 소도시라 인프라와 팀원들의 수준이 비교적 낮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유타는 동료들을 이끌고 고2, 고3 2년 연속 전국대회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심지어 거기서마저도 국내 최고의 강호들을 전부 뚫고 2번 모두 결승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비록 원맨팀의 한계로 우승을 거머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타는 변함없이 일본 농구의 미래로 촉망을 받았습니다. 허나 미국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선뜻 응원해주지 않았는데요. NBA는커녕 미국 대학에서조차 실패할 거라는 말들이 많았고, 농구협회마저 그 어떤 지원도 해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는 오히려 유타의 가슴을 더 끌어오르게 만들었으며,
부모님의 지인이 농구부 감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세인트 토마스 모어 아카데미 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영어 실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유타는 어떻게든 의사소통과 학교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항상 손에 사전을 들고 다녔고, 정 급할 때는 구글 번역기까지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영어를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지인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자신이 먼저 다가갔으며, 아무리 생소한 문화를 마주했다 하더라도 이를 금세 받아들이고 적응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처음부터 제법 순탄하게 흘러갔는데, 이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적 포지션이 센터였음에도 감독으로부터 슈팅과 드리블 등 다양한 기술들을 지도받은 덕분이며, 그렇기에 그는 높은 키를 가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코트에서 꽤나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험 성적을 망치면 경기 출전이 금지되어서 학업 또한 농구 못지않게 충실해야 했는데요. 영어가 미숙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기에 하루하루가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고국에서 분주히 일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유타는 별탈 없이 1년 동안 시합을 치르며 승률 76%에 평균 13득점과 6리바운드를 기록하였으며, 거기다 자신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169개의 프랩스쿨 전체 선수들 사이에서 탑5에 선정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314등에까지 밀려나 있었는데,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유타의 경기를 실제로 지켜본 조지 워싱턴 대학 감독은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영입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장학금까지 보장해 주었으며, 그렇게 와타나베 유타는 성공적으로 대학 1부 리그 NCAA에 입성하였습니다. 대학 1부 리그는 총 32개의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지 워싱턴 대학은 A10에 속해 있고, 그 외에도 여기에는 13개 대학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10은 명성이 그리 높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NBA를 목표로 삼은 이상 전보다 훨씬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유타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체중 증량이었는데요. 키가 205cm인 반면 몸무게는 87kg 밖에 되지 않았기에 피지컬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미국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량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기술과 운동 능력 부분은 준수한 편이라 다른 신입생 동기들에 비해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벤치에이스를 의미하는 식스맨을 맡았으나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유타는 항상 자신의 경기를 돌려보며 부족한 점을 체크해 보완했고, 이 같은 꾸준한 노력 덕택에 시즌 막바지부터는 완전히 주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장 큰 행사인 전체대학 토너먼트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소규모 대회에서 전국 랭킹 11위를 꺾고 우승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의 위상을 드높였고, 또한 2학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전체대학 토너먼트에 선발되지 못한 차상위 32개 학교들 간의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개인 기록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처음으로 평균 득점 2자리를 기록했고, 공격뿐만이 아닌 수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A10 지역구 내 최고의 수비수 탑5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4학년 졸업반이 되고 나서는 주장을 맡음과 동시에 평균 득점으로 팀 내 1등을 찍었으며, 또한 커리어 하이로 31득점을 달성하는 등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득점 방식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위력적이었는데, 큰 키에 중간 이상의 스피드, 그리고 흔치 않은 왼손잡이의 양쪽 돌파까지 가능하다 보니 1대1로 그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며, 게다가 심지어 미들슛과 더불어 3점 성공률이 36%로 제법 유능한 슈터였기 때문에 공격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떠한 전술도 소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수비에서는 특히나 블락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경기당 평균 1.6개로 팀 내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으며, 활동량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몸을 날려 상대의 득점을 저지하는 극적인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대활약을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있게 세레머니를 하며 팀의 분위기를 북돋았는데, 이 같은 모습은 관중들로 하여금 동양인은 내성적이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게 만들었고, 홈 경기가 있는 날에는 코트가 항상 유타를 부르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졸업을 앞두고 공수 모두 기량이 만개한 유타는 끝내 A10 지역구에서 올해 최고의 수비수로 뽑히게 됐는데요. 이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상 그가 처음이었으며,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학 커리어를 마친 유타는
곧바로 2018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루카 돈치치를 비롯하여 수많은 NBA 미래들이 모여있던 이 드래프트 회장에서 그의 이름은 전체 60명 중에서 없었습니다. 아무도 유타를 원하지 않았으며 명성이 낮은 지역구 출신의 전치대학 토너먼트 경험까지 없어서 그런지 애당초 관심조차 받질 못했습니다. 기대를 품고 드래프트를 지켜봤던 일본 국민들은 차가운 현실 앞에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중 일부는 동양인의 한계를 운운하며 이제껏 유타의 노력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의 나이 23, 유망주라 불리기엔 이미 늦었고 하물며 농구파는 선수 생명이 30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NBA 하나만을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타는 국내 복귀를 주저하지 않고 거절했는데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도전을 선택한 그는 어떻게든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무대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아무리 가능성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현실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스카우터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유타는 간절함이 통했는지 브루클린 네츠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저 정규 시즌 이전에 신입 또는 무명 선수들의 기량을 시험해보는 자리인 NBA 서머리그에 대한 계약이었을 뿐이며 아직은 무엇 하나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허나 잘만 활약한다면 그 이상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기에 유타는 4월을 걸고 뛰었고 첫 3경기 동안 그는 평균 11.7득점에 3점 성공률 44% 그리고 블락 2.7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점과 수비에서 강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지컬과 운동 능력 역시도 남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비록 팀 성적은 0승 5패로 초라하게 꼴찌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유타에 대한 평가만큼은 조금이나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그곳은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였으며 이로써 유타는 그토록 원했던 NBA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계약 자체는 투웨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정규직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표면상으로는 NBA와 그 밑에 하부리그인 G리그 이 두 개의 리그를 오갈 수 있긴 하지만 NBA에서는 45일밖에 머물 수가 없고 그마저도 기회를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G리그 선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구단 입장에서도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계약인지라 비교적 방출을 쉽게 당하는 편이며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은 유타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아무리 프리시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왔을 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한 번은 패배 직전에 3점 슛으로 팀을 구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외에 여러가지 명장면을 뽑아냈음에도 G리그 행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종종 NBA로 호출되어 15경기나 출전했고 잉여 자원 치고는 평균 11.6분에 제법 많은 기회를 받았으며 최대 26분까지 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유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필드골은 고작 29%였고 심지어 3점 성공률은 12%로 정말 처참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방출만한 면에서 일말의 기회가 생겼는데 전화위복을 위해 유타는 다음 시즌 서머리그 때 주전으로 나서 우승을 달성했고 G리그에서는 선발 출전에 평균 17.2득점 그리고 필드골 54%의 3점 성공률 36%를 기록하며 매경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피스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잉여 자원에 불과했으니 거기다 하필 구단이 플레이오프 순위권을 목표로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타의 NBA 출전 시간은 겨우 평균 5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필드골과 3점 성공률이 작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시즌 종료 후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계약 없이 내쫓겼습니다.
서머리그와 G리그에서만큼은 한 경기에 40득점을 꽂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대단했지만 그럼에도 NBA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국내 복귀에 대한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 와타나베 유타. 하지만 그는 레이스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출발선에 섰습니다. 훈련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구단에 연락을 돌렸고 그 중에서 운이 좋게도 토론토 랩터스가 승낙을 해줬습니다. 캠프에는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무명 선수들이 20명이나 있었지만 유타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10일짜리 단기 계약을 따냈으며 이 신락 같은 희망 아래 프리시즌에 나가 필드골 57%의 3점 성공률 6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가능성을 본 토론토는 그에게 투웨이 계약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때마침 G리그가 코로나로 인해 시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NBA 체류 기간이 45일 제한에서 50경기 제한으로 바뀌어서 덕분에 유타는 NBA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잉여 자원이란 건 변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평소 성실한 훈련 태도로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경기 중에도 악착같이 실점을 막으려 하는 부지런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3점과 수비 이외에도 볼핸들링, 돌파, 미들슛, 덩크 등 다양한 매력들을 발산했으며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폼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출전 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승부처에도 유타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4쿼터 풀타임을 포함해 벤치 선수들 중 출전 시간을 가장 많이 받은 적이 있었고 어쩔 때는 선발로까지 기용되기도 했으며 승패와 상관없이 감독으로부터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로 유타의 경기력은 언제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어서 206cm의 큰 키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허슬 플레이와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속공 참여 등 이 같은 에너지 가득한 그의 모습은 팀원들의 사기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즌 중반부터는 완전히 벤치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리고 꾸준히 활약을 이어나가던 도중 2021년 4월 16일날 승리와 함께 21득점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유타는 구단 관계자들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그토록 바랐던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견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와타나베 유타. 그저 NBA 선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 땅을 홀로 밟았던 이 청년은 8년이 지나 마침내 정식 NBA 리거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던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굴욕을 당할지언정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난관을 정면으로 맞서 극복해온 유타는 이제서야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신에게 기회를 준 멤피스와 토론토 그리고 대학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필드골 46%와 3점 성공률 41%의 기록을 내며 수비 못지않게 공격에서도 높은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막 인정을 받은 것이라 무작정 미래가 밝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3점과 수비에 특화된 선수는 어디서든 환영받는 추세이니 지금처럼만 꾸준히 활약하고 발전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NBA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국적의 현역 NBA 선수는 토론토의 와타나베 유타와 워싱턴 위저즈의 하치무라 루이 이 두 명인데 덕분에 일본은 지금 농구 열풍이 한창이며 방송가에서는 제2의 와타나베 하치무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타의 성공기는 순수 동양인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크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혈통을 핑계로 불가능을 논하기보단 이제는 훈련의 양과 질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으며 언젠간 대한민국 선수들도 NBA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